주식 라이브 방송 주식라방 안녕하세요. 진행의 김민겸입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 미국의 8월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를 앞두고서 상승 마감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에 훈풍을 받아서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 상승 출발을 했지만 지금은 모두 하락세를 보이고 있죠. 파란불을 켜내는 상황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오늘장의 흐름을 좀 살펴보자면 최근에 잘 갔었던 종목들은 오늘장에서 좀 눌리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그동안 못 갔었던 이 과대낙폭된 종목들 엔터주, 게임주 가운데서 계속해서 시세를 분출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우리가 이런 시장 분위기 속에서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혹은 내일장에서 우리가 또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오늘도 전문가님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식라방은 말 그대로 주식 라이브 방송입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서 여러분들의 궁금증들을 풀어주셔야지만 더 알찬 이야기를 많이들 들어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의 궁금증들 오늘 다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저희 방송만의 메인 코너 종목 간 라이브 배틀 순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최근 핫했던 종목들, 급등이 나왔던 종목들 위주로 저희가 10종목을 선택을 했는데 이 10종목 가운데서 오늘 또 우리 전문가님께서 원탑 종목 딱 한 종목만 꼽아주실 겁니다. 과연 이 원탑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자세한 전략 방송 끝까지 시청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방송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장 저희 종목 라이브 배틀 대진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자율주행 테마 들고 왔습니다. 이 간밤에 미국에서 테슬라가 10% 이상 급등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 슈퍼컴의 도지로 인해서 테슬라의 기업 가치가 상향 조정됐다. 이런 이슈로 인해서 테슬라가 10% 이상 급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자율주행 그 안에서도 카메라 모듈 쪽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에이테크 솔루션, 자꾸 발음이 안 되네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삼성전기에 이 카메라 모듈을 납품하는 회사이고요. 라이콘 같은 경우는 테슬라의 파트너사에 공급을 합니다. 레이저를 공급하는 그런 이력이 부각됐는데 현 시점에서 두 종목 내에서 어떤 종목을 선택해야 될지 전문가님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고 두 번째는 양자 암호 관련주들 들고 왔습니다. 일단 이슈가 있었죠. 이 글로벌 양자 컴퓨터 관련주 자나두가 한국 기업 연구원과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이런 이슈로 인해서 오늘장에서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 잘 가는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로를 봐야 될지 혹은 엑스게이트를 봐야 될지 둘 중에 전문가님과 함께 매수 우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 세 번째는 이 바이오 관련주, 바이오 가스 관련된 종목 들고 왔습니다. 일단 에코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에서 갑자기 상한가를 갔다가 지금 풀리고 22%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죠. 최근에 이 주가 흐름을 보자면 에코바이오 반등을 하는 것 같은데 급등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과연 에코바이오를 선택해야 될지 혹은 GNC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차트 흐름을 보자면 하락폭을 둔화를 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좀 그래도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오는 반등을 시도하는 분위기 보여지고 있거든요. 차트의 흐름을 봤을 때 두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을 공략하는 게 더 안전할지 전문가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AI 그리고 로봇 관련주 들고 왔습니다. 일단 오늘장에서 로봇주 그리고 AI주 내에서도 좀 선별적인 차별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로보로보 같은 경우는 오늘장에서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 상황이고 로보스타 같은 경우에는 음봉, 파란불을 켜내고 있는 상황이죠. 과연 이렇게 차별화된 두 종목 가운데서는 어떤 종목을 뽑아봐야 될지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 마지막은 비올 vs 디알텍입니다. 의료기기 관련주로 엮일 수 있는데 일단 비올 같은 경우에는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이죠. 디알텍 같은 경우에는 미용은 아니고 이게 유방암을 진단할 수 있는 그런 동영상 디렉터 이런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두 종목 가운데서는 현 시점에서 우리가 비올을 봐야 될지 혹은 디알텍을 봐야 될지 매수 우위 한번 전문가님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오늘 10종목 들고 왔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하이스트 전문가님께서 이 10종목 내에 딱 한 가지 원탑 종목, 두 가지 아니에요. 한 가지 뽑아주시거든요. 과연 이 원탑 종목이 어떤 종목이 될지 매수가, 매도가는 어떻게 될지 방송 끝까지 시청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공하기 때문에 방송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오늘자 주식라방 지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월 10일 주식라방 지금 바로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시장 파란불 켜진 상태로 지금 움직이고 있네요.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1% 넘게 하락폭을 좀 더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현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투자 전략 세워봐야 될지 오늘 또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스트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요일의 남자 하이스트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 장 전만 하더라도 좀 가슴이 콩닥콩닥했어요. 기대감에. 전일 뭐 이제 테슬라가 10% 넘게 상승이 나오고 메타라든지 아마존도 이제 빅세븐 애들도 급등이 나오면서 나스닥이 1% 넘는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도 당연히 상승 출발하고 그 상승폭을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장 마감까지 예상을 좀 했었는데 장 초반에 그냥 반짝 상승 나오고 그대로 윗꼬리 달고 계단식으로 슬라이딩을 타더라고요. 양시장 모두. 외인들이 양시장 모두 순매도를 좀 강하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어차피 이제 내일이면 CPI 발표가 나오잖아요. 경계감에 이제 매물이 좀 쏟아졌고 국내 개인과 이제 기관이 순매수 중이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강한 매수세보다는 그냥 지수 방어 차원. 지난주에 제가 코스닥 900선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금일도 그냥 900선을 지키는 흐름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개별 장세라고 하잖아요. 종목별 개별 장세, 그쵸? 순환매 장세. 아까 앵커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한동안 좀 소외받았던 섹터 그리고 핫한 섹터 내에서도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과 없는 종목이 좀 완전히 좀 차별화된 양상을 좀 보이면서 투자자분들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PD님과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시장은 배트를 무조건 짧게 잡고 길게 보는 건 무리다. 무리다. 네. 이 치고 빠지는 그 타이밍이 네. 제일 중요하다. 뭐 이렇게 들어도 될까요? 네, 지금은 그냥 배트 짧게 잡고 치고 빠지는 타이밍, 그냥 욕심을 좀 버려야 될 것 같아요. 목표가가 좀 높게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 적당히 먹고 빠지고 그다음에 현금 예수금 확보에 있다가 좀 눌림목 기다리고 그 전략이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유효해 보입니다. 저희가 사실 근데 원탑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사실 지난주에 저희가 원탑 종목 퓨런티어 vs 세코닉스에서 네, 맞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세코닉스를 네. 손을 들어주셨고 네. 원탑으로 또 뽑아 오셨는데 네. 여기 어떻게 보시나요? 아니 뭐 세코닉스 나쁘지 않았어요. 지난주 네. 목요일도 16% 급등 나오고 난 다음에 네네네. 빠졌다 보니까 그래도 할 일은 다 했다. 할 일은 지난주에 다 했다. 네, 지난주 16% 급등 그리고 오늘도 흐름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퓨런티어 같은 경우 세코닉스랑 마찬가지로 과거 저희 노란톡방에서 제가 지금 27% 가까이 상승률을 오늘 상한가 켜내고 찍고 있는데. 빠진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퓨런티어는 이미 예전에 또 그 퓨런티어 같은 경우 노란톡방에서 진입 사인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던 한번 종목이 공략했던 거라 더 이상 세코닉스도 퓨런티어도 다 한 번씩 공략을 했던 종목이라 두 개 중에 세코닉스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좀 긴 호흡으로 내년까지 보기는 조금 안정적이다. 근데 퓨런티어가 아쉽긴 아쉽더라고요. 네. 한 번 더 잡을 걸. 네. 한 번 더 한번 손을 뻗어볼 걸. 자리가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은 보기 좀 애매한 종목 아닌가요? 오늘 이제 배트를 조금 전에 짧게 잡아야 되다 보니까 급등주 종목을 따라잡는 건 좀 많이 부담이 되고요. 개별 종목 중에서 좀 덜 오른 종목이라든지 윗꼬리를 달고 하락폭이 좀 깊었던 종목을 오히려 찾아보는 게 더 낫지 않나. 지금 시장은 특히 또 CPI 발표가 얼마 남지 않았다 보니까 발표 이후로 시장 방향성이 불투명합니다. 네, 방향성 확인한 후에 진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예수금 좀 확보하고, 네, 그러니까 총알을 확보해 놓고 쏴야 될 시점까지 기다림이 필요하지 않나 지금 시장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쏴야 할 시점은 우리가 그걸 좀 확보를 해 놔야 된다라고 했는데 사실 많은 투자자분께서 2차 전지의 향방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할 것 같아요. 시장 얘기를 사실 제가 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더 해보려고 하는데 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 100만 원을 깨고 내려왔고 오늘도 장중에 92만 원까지 하락을 하고 있는데 2차 전지 뭐 지금 인버스 ETF가 상장되고 그 거래가 개재되고 있어요. 2차 전지의 향방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뭐 짧은 호흡과 긴 호흡이 있겠지만 어차피 지금 고속도로를 나가 보시더라도 전기차가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어차피 전기차는 시대적 흐름인 것 같아요. 뭐 이제 뭐 기후 그동안 변화, 워낙 잘 갔기 때문에. 기후 변화도 있고
전기차야 당연히 시대적 흐름이라 향후 뭐 5년, 10년을 내다봤을 때는 구조적 성장이 그냥 약속이 아예 되어 있지만 단기적으로 에코프로 얘기를 안 드릴 수는 없잖아요. 예, ETF 아까 인버스 말씀해 주셨는데 그동안 너무 잘 갔다 보니까 반대되는 ETF도 생겼을 그쵸, 뿐더러 하락에 베팅하는 그런 10배 이상이 올랐는데 네. 150만 원을 찍고 지금 100만 원이 깨졌잖아요. 최근까지도 100만 원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근데 15만 원, 2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갔는데 70만 원, 60만 원 내려간다고 해서 그게 과연 놀랄 일인가? 근데 20만 원, 15만 원 대비해서는 뭐 대여섯 배 70만 원 가더라도 올라 있는 구간이라 내려가더라도 그냥 아름다운 조정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어디까지가 일단 바닥일지는 감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지금 저희 참여자분께서 일단 사실 전문가님께서 아까 퓨런티어와 세코닉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전문가님께 힘을 실어드리기 위해서 우리 제니짱님께서 퓨런티어로 수익을 먹었다라는 인증도 보내주고 계시고 피스님도 또 거의 5% 그리고 40% 이상 나는 수익을 냈다. 우리 전문가님은 틀리지 않았다라는 거를 인증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AI 저희 하이스트 AI 보시 네. 퓨런티어라든지 오늘 상한가 가는 종목들 대부분 포착을 좀 했었고요. 퓨런티어는 제가 몇 달 전부터 또 노나톡방에서 그리고 매주 목요일 날 하는 혼자서 하는 라이브 방송에서도 자주 좀 언급을 드렸었고요. 카메라 모듈은 제가 내년까지도 괜찮다고 몇 번 강조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모듈은 오늘 이렇게 급등이 나왔지만 한번 또 쉬어가는 구간이 반드시 또 올 거라고 믿고 있고 쉬어가는 구간에 다시 한번 또 공략이 나갈 거라 크게 아쉬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퓨런티어가 급등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계속 치고 올라가면 물론 배가 아프겠지만 한번 또 쉬어갈 구간이 온다면 물론 제가 놓칠 수도 있어요. 그동안 놓친 게 워낙 많다 보니까. 근데도 하이스트 보시, AI 보시 굉장히 똑똑한 것 같아요. 그래도 이런 걸 다 포착을 해내니까. 당일날 수급이 말리는 종목 섹터를 기본적으로 포착하는데 저도 하이스트 보시에 약간 그 경계감을 좀 가지는 이유가 제가 추천하려고 마음먹었던 애들이 하이스트 보시 포착이 나오면 괜히 제가 추천하기 싫은 거예요. 얘 따라하는 것 같이 좀 느껴질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근데 요즘 최근 들어서는 보시랑 경쟁을 하시네요. 그렇죠. 거의 뭐 매일 상한가 가는 종목이나 급등 종목을 포착을 하다 보니까 제가 따라가기 힘들더라고요. 네, 저도 그런 거 받고 싶은데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공지사항에 다운로드 링크는 제가 항상 링크 올려주시나요? 그 프로그램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를 항상 올려놓다 보니까 톡방 들어오셔서 공지사항만 그냥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하이스트 봇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도 참여해 주신 분들 공지사항 보시고 모두 다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전문가님께서 카메라 모듈 관련주 여전히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라이브 배틀 대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저희가 카메라 모듈 관련주, 뭐 큰 틀에선 자율주행 관련주를 들고 왔어요. 첫 번째 라이콘 vs 에이테크 솔루션 이렇게 두 종목 들고 왔는데 일단 라이콘 같은 경우는 테슬라의 파트너사에 공급을 하는 그런 이력이 부각이 되고 있고 에이테크 솔루션 같은 경우에 삼성전기에 공급을 하고 있어요. 어떤 종목이 좀 더 매수 우위에 있다고 보시나요? 우선 조금 수정을 하자면 라이콘 같은 경우는 이제 라이다 두 종목 모두 라이다 관련 종목이고요. 자율주행의 한 축을 담당하는 라이다 모듈 라이다 관련 섹터이고 라이콤은 이제 L사의 라이콘 모듈 센서 이제 레이저 쪽을 납품한 이력이 있는데 대량 납품보다는 그냥 양산에서 테스트적으로 납품을 한번 했던 부분이라 이제 전일 테슬라가 10% 이상 급등 나왔던 이유가 모건 스탠리 쪽에서 테슬라의 그 목표가죠. 400불로 올렸거든요. 거의 60% 올린 거 아닌가요? 이제 목표가. 60% 가까이 올리면서 지금 한 250불이 좀 넘었으니까 그 이유가 슈퍼컴퓨터 도저히 가치가 이제 지금 테슬라의 가치를 한 5천억 달러 이상 더 증가시킬 것이다. 이 뉴스가 떴었어요. 그 관련해서 저도 뉴스 보고 400불은 너무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들 정도로 250불도 최근에서 200불 찍고 많이 올라왔는데 여기서 한번 다시 400불까지 레이스를 하는 좀 의문은 들지만 전일 10% 상승 나오면서 그 슈퍼컴퓨터 도조가 자율주행 관련 이슈가 있다 보니까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 처음에 저는 대장은 모바일 어플리언스라고 체크해서 톡방에 한번 올려드렸었거든요. 라닉스라든지. 그래서 장 초반 급등 이후로 윗꼬리 달고 눌렀는데 라이콤이 오늘 장중에 상한가를 말아 올렸단 말이에요. 그만큼
원래는 이제 테슬라 쪽에서 라이다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았습니다. 비싸고 레이저를 쏴서 이렇게 센서를 발휘하다 보니까 날씨가 좀 흐리거나 아니면 비가 좀 많이 오는 날은 작동이 조금 아직까지는 완벽하지가 않은데 그에 관련해서 에이테크 솔루션이 삼성전기에 그 모듈을 납품하는 회사는 아니고요. 그 라이다를 국책 과제로 이제 2018년부터 자율주행 라이다를 개발 중이고 원래는 금형 관련 테마예요. 가전 제품이라든지. 근데 이 주요한 부분이 이제 2대 주주가 삼성전자거든요. 15% 정도 네네. 지분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작년에도 그 미국 이제 자율주행 칩 관련 부분에 이제 회사의 투자를 본격적으로 라이다 칩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부각을 크게 받은 거죠.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지분을 투자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계열사가 지분을 투자한 회사들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엠로 같은 경우 올해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삼성전자 지분 투자한 종목 중에서 가장 아픈 손가락이 아니었나. 이 삼성전기가. 에이테크 솔루션이 최근 들어서 올라간 게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에이테크 솔루션을 올해 노란톡방에서 2월인가 1월 달에 한번 추천을 했었어요. 근데 그 당시 정말 잘 안 갔거든요. 추천하고 반짝 상승 나오고 난 다음에 한참 눌렀었는데 한번 다시 진입한다 마음을 먹었던 걸 놓쳤어요. 최근 들어서 좀 두각을 좀 강하게 좀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공략주님께서 제일 궁금한 거는 라이콤에 한 표를 던져요. 그래서 뭔가요, 전문가님의 선택은 이러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일단 확실히 궁금한 것 같아요. 둘 중에 뭐일지. 단기적으로 배틀을 좀 짧게 잡으면 당연히 라이콤이 맞지만 저는 긴 호흡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에이테크 솔루션이 긴 호흡으로 봤을 때는 픽이지 않을까. 근데 요즘 같은 장세에서는 전문가님께서 방망이를 짧게 잡고 치고 빠지기를 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라이콤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지난주 퓨런티하고 세코닉스의 연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 그 연장이다. 네. 제가 에이테크 솔루션을 픽으로 가져오고 다음 주 라이콤이 급등 나오는 거 이 자리 얘기를 하려고. 또 얘기를 하려고. 왜냐하면 라이콤 하면 다음 주 할 얘기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픽은 에이테크 솔루션입니다. 긴 호흡으로 삼성전자 2대 주주 지분 투자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제 로봇 관련 자율주행 이슈가 나왔을 때는 라이콤보다는 확실하게 에이테크 솔루션이 부각을 확실히 받을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당장은 라이콤이 이겼지만 조만간에 이제 삼성전자에서 이제 로봇 관련 자율주행 이슈가 나온다면 에이테크 솔루션이 치고 나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첫 번째 대결 마무리를 했습니다. 일단 라이콤 vs 에이테크 솔루션 두 종목 가운데서는 전문가님께서 에이테크 솔루션에 손을 들어줬어요. 삼성전자가 2대 주주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긴 호흡으로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라이콤도 나쁜 종목이 아니에요. 라이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단기성으로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사실 두 종목 그래서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그냥 지금 바로 참여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실시간으로 장중에 어떤 식으로 이 종목들 살펴봐야 되는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종목 바로 대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자컴 관련주를 들고 오셨어요. 우리로 vs 엑스게이트 두 종목 중에서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종목이 좀 더 좋다고 보시나요? 우선 오늘 우리로 엑스게이트 모두 상승폭을 좀 강하게 키웠는데 좀 재미있는 부분이 상승 이유가 저는 이제 테슬라의 슈퍼컴퓨터 도조라고 보고 있거든요. 양자컴퓨터하고 슈퍼컴퓨터는 다릅니다. 네. 왜 올라가는지 저도 오늘 좀 의아할 정도로. 이게 뭐 양자 컴퓨팅 자나두가 한국 기업의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만나서 뭐 방안을 모색한다 이런 이슈 때문에 오늘장에서 올라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 부분도 하거든요. 맞지만 예전에 그 양자 컴퓨터가 올랐을 때는 초전도체 상원 때문에 올랐어서 제가 그 당시에 제가 양자 컴퓨터를 가지고 왔었거든요. 그때는 제가 대장을 이제 코이버라든지 우리넷 이런 정도 종목으로 가지고 왔었는데. 금일 이제 물론 그 앵커님 말씀해주신 이슈가 이 정도까지 왜냐하면 우리로하고 엑스게이트뿐만 아니라 그러면 다른 종목도 같이 좀 올랐어야 되는데 오늘 정말 선별적으로 예전에 과거에 좀 코이버라든지 솔리드 이렇게 좀 강하게 치고 올라갔던 애들은 오늘 좀 잠잠하고 그동안 좀 덜 올라지는 않았었거든요. 우리로나 엑스게이트가 거의 뭐 대장격으로 움직였었는데 대장이 처음에는 우리로였어요. 맞아요. 그다음에 엑스게이트가 좀 빠르게 좀 치고 올라왔지만 그럼 지금 현 시점에서 두 종목 중에서 대장은 어떤 종목이라고 보시나요? 저는 지금도 우리로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는 이 SKT와 이 VPN 기술 개발 완료했다 뭐 이런 이슈도 있었는데 그러면 엑스게이트 아닌가요? 보안 솔루션 관련 테마다 보니까 네. 실질적으로 양자 컴퓨터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우리로에 비해서 조금 더 떨어진다. 우리로 같은 경우는 이제 국책기관에서 이제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국책 연구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대장이 왜 대장이냐면 이제 가장 수급이 많이 몰리고 크게 올라가는 애가 대장이라고 보고 있는데 최근 상승폭만 봤을 때는 우리로가 당연히 대장이고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고 그러면 네. 오늘은 우리로다. 둘 네. 중에서 우리로다 했는데 지금 공략주님께서 저희가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과 소통을 하고 있잖아요. 네. 공략주님께서 우리로도 배트를 짧게 잡아야 하나요? 라면서 찡긋하는 굉장히 귀여운 이모티콘을 보내주셨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것도 좀 단타 느낌으로 봐야 될까요? 저는 무조건 단타로 보셔야 되는 게 양자 컴퓨터가 정말 미래 산업이에요. 예, 정말 미래 그렇죠. 산업입니다. 이게 개발하는 데는 또 오래 걸린다고 하고. 꿈과 희망을 먹는 데에 비해서는 거의 뭐 바이오 종목과 다를 게 없다. 왜냐하면 상용화라고 하잖아요. 그쵸? 아직 갈 길이 너무 멀리 남아 있고 정말 기대감 때문에 초던조체가 아마 반짝 이슈가 나지 않았으면 과연 우리로가 움직였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8월 중순부터 우리로 제가 차트를 한번 띄워드렸는데 네. 강하게 움직였어요. 지금 차트 봐도 될까요? 네, 지금 차트 제가 한번 어. 자리에서 띄워드렸는데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가장 저항대가 강했던 구간이 1,800원대였거든요. 1,800원대 위로 한번 살짝 8월 초에 올라갔다가 다시 눌렀는데 거의 한 8월 중순쯤에 1,800원을 강하게 뚫고 올라왔어요. 네. 그러면 제가 그냥 차트 분석할 때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지지 저항이라고 지난주 말씀드렸는데 저항대가 1,800원대였잖아요. 네. 1,800원을 뚫어버렸습니다. 그 저항대를 뚫었을 때 지지로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럼 1,800원이 이제 강한 지지로 형성되면서 어제 1,800원 이탈하지 않으면서 오늘 급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공교롭게도 1,800원에 깨지지 않는다면 1,800원에 깨지지 않는다면 이 선에서 그러니까 1,900원 이하에서 1,800원 사이면 한 번 정도는 더 모아갈 만하다.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한 번 정도 더 점프가 나올 것 같고요. 대신 배트를 좀 짧게 잡고 윗꼬리를 좀 강하게 달아주고 오늘 마감 이후로 그럼 1,900원 아랫단에서는 우리가 매수해도 된다라는 포인트죠? 네, 대신 아까 말씀드린 그럼 배트를 목표가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목표가는 금일 2,300원을 돌파를 못했어요. 1,900원대 잡아서 한 2,300원 돌파 못하면 그냥 한 절반 이상 정리를 한 다음에 2,300원을 좀 강하게 뚫어준다면 최근 고점인 2,900원 돌파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CPI 발표 이후로 최근에 유가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국채금리가 아직까지 상승폭이 꺾이지 않았습니다. 불안해요. 특히 이달 말에 FOMC에서 정말 금리를 올릴까 안 올릴까도 CPI를 보고 데이터를 보고 연준위원들이 결정을 할 거라 그렇죠. 이런 불안한 장세에 계속 순환매 돌아갈 거고 개별 이슈 종목은 그동안 소외받았던 애들 위주로 돌아갈 건데 오늘 이렇게 반짝 상승 나고 윗꼬리를 달아서 1,800원을 이탈하게 돼버리면 이제는 쳐다보시지 좀 말아야 되고 왜냐면 제가 네. 보기에는 사실 초전도체도 그렇고 맥신도 그렇고 양자무도 그렇고 다 좀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았어요. 네. 사실 이런 이슈가 하나 생기면 바로 튀어오르고 네.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이 종목을 더 봐도 될지 뭐 여기에 대해서도 궁금했는데 시장의 주도 섹터가 나오기 전까지는 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초도նդ터가 갔던 이유가 반도체랑 2차 전지 에코프로가 그 당시 딱 고점 찍고 시야가 맞아요. 시야가 지금도 된 힘을 시기에 못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갈 곳 없는 자금이 이런 테마성 위주로 특히 지금은 음. 개인 투자자들이 거의 주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쵸? 이 테마 자체를. 갈 곳 없는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어디로 갈지. 왜냐하면 한 방은 노리고 싶고 짧게 배트 잡고 큰 수익을 먹고 싶은 그 욕망이 계속 순환매를 만들고 있다 보니까 2차전 아까 앵커님 말씀해 주셨듯이 이 에코프로 형제들이라든지 네. LNF 같은 2차전지 대형주가 쉬어가는 한에는 이런 테마주 장세, 개별 장세는 계속 이어갈 거고요. 쉬어갈 땐 좀 노려도 된다. 네, 그리고 에코프로라든지 이제 반도체들이 이제 들고 일어서는 때 그때는 이런 테마주 종목들을 손을 좀 놓아야 될 시점이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좀 편할 것 같아요, 투자자분들은. 네, 이렇게 두 번째 세트 대결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전문가님께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포인트 집어주셨죠. 일단 양자무 관련주 오늘장에서 둘 다 상승 모멘텀으로 부각이 됐는데 우리로에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일단 우리가 대장은 우리로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사실 테마성이잖아요. 테마성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어떻게 봐야 될까, 또 봐도 될까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또 잡아주셨는데요. 최근에
때문에 주도주가 부재합니다. 반도체 2차 전지주들이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죠. 이럴 때 테마주로 위주로 자금이 쏠리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부재한 상태에서 이런 테마주를 공략해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목표가 매수가까지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1,800원대, 1,900원 밑에서는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자세한 전략은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셔야지만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략주님께서 원탑 종목도 궁금합니다 하는데 일단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이유가 원탑 종목이 궁금해서 보실 거예요. 일단 이 지금 두 번째 세트까지 마무리가 됐는데 두 번째 세트까지 하는 거 안에 네 종목 내에서 원탑이 있었을까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노코멘트요? 왜? 네, 세 번째까지 갔을 때 윤곽이 좀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아직까지는 원탑에 대해서 노코멘트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일단 세 번째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저희가 바이오가스 종목을 들고 왔어요. 에코바이오 vs GNC 에너지인데 일단 에코바이오 오늘 아주 어지럽습니다. 얘가 네. 오르락 내리락 롤러코스터로 오늘 제대로 타고 있는데 네. 이 롤러코스터가 4월 말 때도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한번 태웠었거든요. 바이오가스 테마가 정말 미래지향적이지만 당장 지금 돈이 되는 건 아니에요. 솔직히. 그쵸? 예, 지금 특히 GNC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런 그 폐오수를 이제 에너지로 바꾸는 부분이라 어떻게 보면 좀 그 개인 투자자분들 기업 차원에서는 좀 꺼려하고 있는 직종 그쵸, 기업 중에 좀 맞아요. 하나거든요. 왜냐하면 냄새도 많이 나고 폐오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부분이라 보통 기업 쪽에서는 뛰어들기가 힘들어서 어떻게 보면 블루오션이지만 당장 지금 돈이 되지 않는다. 근데 왜 이렇게 에코바이오 같은 경우에 왜 이렇게 오늘장에서 많이 움직여요? 어제 한번 이슈가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 폐오수를 이제 에너지, 바이오가스로 전환하는 기술과 두 번째로 이제 호주 쪽에 천연가스 쪽에 이제 이제 근로자들이 파업을 하면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을 했거든요. 이 천연가스의 대안으로 이제 바이오가스가 두각이 되면서 바이오가스 종목이 어제부터 좀 급등이 나왔었는데 어제 급등 이후로 윗꼬리 달고 누르고 오늘도 급등 이후로 윗꼬리 달고 또 이게 눌렀어요. 사실 에코바이오의 최근 주가 흐름을 보자면 계속해서 급등은 하고 있는데 윗꼬리가 좀 많이 달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종목을 사도 될까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제 자동 매매 감시라고 하죠. 스탑로스를 걸어두실 수 있는 분은 들어가셔도 괜찮고요. 장중에 바쁘신 분, 사고 내일이나 모레 보려고 하시는 분은 네. 가지 마시라. 아. 네. 정말 스캘핑이라고 하잖아요. 네. 시초가나 아니면 장중에 급등 나오기 전에 눌림목에 사서 정말 당일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은 배트 짧게 잡고 쳐도 너무 괜찮은 종목이에요. 일단 먹거리가 우리 많거든요. 공략주님께서 굉장히 둘 중에서 궁금해하신 것 같아요. 공격적이십니다. 저는 GNC 에너지를 픽하겠습니다. 전문가님도 GNC죠?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문가님의 픽은 과연 둘 중에 어떤 거예요? 딱 갈립니다. 배트 짧게 잡고 보려면 에코바이오고요. 긴 호흡으로 보려면 GNC 에너지인데 이게 퓨런티어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연장선이 되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저는 에코바이오 손을 좀 들어주고 싶은 게 단타 성향으로 봤을 때는 네. 에코바이오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GNC 에너지인데 네. 지금은 일단 에코바이오에 손을 들어주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성격이 급하신 분들이 꽤 많으시다 네. 보니까 저도 제가 너무 급해요. 아까 라이콤을 네. 제가 뽑지 않고 좀 긴 호흡으로 에이트크크 솔루션을 뽑았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조금 가볍게 튈 수 있는 배트 짧게 칠 수 있는 에코바이오의 손을 좀 들어주고 싶은 이유가 차트를 좀 띄워드리면 6,200원 부근대 여기 이제 지지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6,200원을 이탈하게 됐을 때 저는 진입을 하고 싶거든요. 사실 한 5,700원대 이하로 5,700원대 이하로 내려오면 저는 발을 한번 슬쩍 담궜다가 손절을 좀 타이트하게 한 5,300원 정도 마이너스 5% 정도 두고 이때는 한 번 정도 진입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GNC 에너지는 좀 지루하게 긴 호흡으로 잡아야 됩니다. 엉덩이가 생각보다 무거워요. 너무 길게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아까 근데 우리 말씀드렸듯이 개인 투자자분들은 엉덩이가 가볍습니다. 근데 무겁지 않아요. 무거우신 분들도 꽤 계세요. 어. 잡고 좀 진득하게 계속 확인 안 하고 그냥 쭉 네, 가져가겠다. 그렇게 성향이 또 따라 다르다 보니까 제가 이 둘 중에 픽을 꼽기가 너무 애매한 게 네. 성향에 따라서 픽이 좀 달라지거든요. 오늘 좀 애매한 종목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항상 저는 좀 애매한 종목을 가지고 옵니다. 왜냐하면 확실한 종목 가지고 오려면 오늘 좀 강하게 뛰고 있는 바이오 종목을 좀 가지고 오려고 했었는데 바이오는 이 바이오 대 바이오 할 만한 게
거의 다 개별 이슈로 뛰다 보니까 맞아요. 할 만한 게 없어서 조금 애매한 종목들로 다 픽을 했지만 성향에 따라서 그리고 긴 호흡 그러니까 이제 기간에 따라서 전부 다 픽이 좀 달라지다 보니까 하나씩 좀 번갈아 가면서 좀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제가 한쪽으로 너무 긴 호흡 쪽으로 밀어버리게 되면 투자자분들이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네가 픽하지 않았던 종목은 급등이 나오는데 네. 픽한 종목은 엉덩이 너무 무겁다. 어. 그래서 오늘은 좀 번갈아 가면서 가벼운 종목과 무거운 종목 하나씩 좀 대조를 해서 비교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세 번째 대결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가벼운 종목 하나, 무거운 종목 하나 이렇게 비등비등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선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세 번째 종목 바이오가스 내에서는 에코바이오 vs GNC 에너지, 여기서 에코바이오에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에코바이오 같은 경우 우리가 단기성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고 GNC 에너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무겁게 좀 투자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무겁게 들고 가시는 분들한테는 추천을 하지만 단기성을 원하시는 분들은 에코바이오를 선택해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님께서 방금 얘기를 하셨잖아요. 앞서 얘기했다시피 원탑 종목은 세 번째 끝날 때쯤에 한번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네. 일단 이 세 번째 세트까지 있으셨나요? 뭐 노코멘트 하셔도 됩니다. 요 세 번째 세트 사이 앞에 있었습니다. 어. 여기까지 있었습니다. 아, 6개 중에 하나인 거죠. 6개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하지만 뭐 나머지 나머지 두 세트가 남아있고 그 다음에 원탑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서 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야지만 저희가 더 알찬 내용들 많이들 준비할 거거든요. 빠르게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의 궁금증들 혹은 투자 전략들 모두 다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세트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로보로보 vs 로보스타 준비했는데 일단 오늘 장에서 이 관련주들 내에서도 차별화된 양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한 종목은 빨간불, 한 종목은 파란불을 켜내고 있는데 일단 두 종목 내에서 어떤 종목을 더 선호하시나요? 우선 금일 로봇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다 안 좋습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어제까지 워낙 강했거든요. 지난주 제가 화요일날 방송했는데 지난주 월요일부터 어제 일주일 동안 거의 일주일 내내 로봇 없으면 네, 로봇 참 없으면 재미가 없을 정도로 순환매가 계속 이루어졌다 보니까 요즘에 일주일 이상 잘 안 가더라고요, 테마가. 하루 이상 안 가는 것도 많기 하루 때문에 개별 이슈 종목들은 하루 정도 가고 네. 주도 섹터라고 해봐야 대기업 쪽에서 이제 로봇 얘기가 거의 일주일 동안 뉴스에서 빠짐없이 나왔는데 그런데도 오늘 로보가 고개를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좀 저도 특이하게 생각해서 픽을 두 종목 좀 뽑아왔는데 AI 로봇이죠. 그냥 로봇이 아니라 로봇 AI. 네. AI가 로봇에 AI가 붙었는데 저는 원픽은 일단 미리 말씀드리고 하지만 로보로 픽으로 가지고 왔어요. 두 종목 중에 픽은 로보다.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그 오늘 이유가- 장에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들고 오신 건가요? 그것도 있지만 로보가 이제 주 사업이 교육 로봇 관련 테마가 굉장히 강해요. 그럼 정부 정책 모멘텀으로도 또 묶일 수 있기 때문에 네. 로보로보 뭐 교육 저는 관련돼서도 이제 뭐 한 시대 그리고 한 국가가 가장 성장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로 네네네. 순전히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네. 순전히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한 국가가 10년, 20년, 100년 되기를 위해서는 저는 교육보다 과연 중요한 게 있을까라는 생각인데 그 관련 교육 관련 교재, 로봇을 만드는 회사가 로보예요. 그래서 정부 정책 쪽에서도 이제 로봇 산업을 당연히 키우려면 우리 꿈나무부터 네. 로봇에 대해서 좀 친숙하고 이런 부분을 좀 하기 위해서 저는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끝났잖아요. 이제 방과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 로봇 교재 관련해서 판매량이 앞으로 계속 또 꾸준하게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가지고 있어서 원픽은 로보인데 사실 거의 한 51대 49였습니다. 로보스타를 버리기는 너무 아쉬운 거예요. 오늘 장에서는 좀 애매한 종목들이 많은 네. 것 같아요. 다 애매한가요? 삼성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있다면 네. 로보스타의 또 최대 주주가 LG거든요. 그러니까요. LG 계열사라 대기업 삼성, 포스코, LG가 로봇 사업에 뛰어들면 로보스타가 또 부각을 안 받을 수는 없어요. 그래도 애매한 구간 내에서도 좀 로보가 덜 올랐더라고요. 네. 덜 올랐기 때문에 그래도 좀 네. 먹을 폭이 있다 뭐 이런 네, 생각인가요? 먹을 폭이 좀 있고 배트를 좀 짧게 잡았을 때는 그나마 오늘 로봇 애들이 전체적으로 쉬어가는 와중에서도 네. 고개를 들고 있는 로보가 한 일주일 안에 배트를 좀 짧게 잡았을 때는 한 번 더 쳐주지 않을까.
네, 홈런까지는 아니더라도 2루타 정도는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 네, 그래서 어차피 길게 보면 대기업을 계열사를 가지고 있는 로보스타가 유리할 수 있겠죠. 길게 그쵸? 봤을 때는. 근데 오늘은 뭐 길게 보는 거 하나 짧게 보는 거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라 많이 왔다 갔다 하시네요. 짧게 봤을 때는 로보로보고 전 로보로보를 또 길게 봐도 좋은 이유가 교육이랑 같이 연관이 또 섹터가 묶여 그리고 또 있다 정부 보니까 정책 모멘텀까지 네, 같이 엮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계속 이제 로봇 쪽으로 산업을 확대한다면 교육 쪽도 로봇을 강화할 교육 수밖에 쪽도 없다. AI 관련해서 네. 이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AI 로봇은 어차피 시대적 흐름이라 교육에서도 AI와 로봇을 빼놓고 앞으로 감히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실까라는 정도로 둘 다 길게 봐도 좋지만 그래도 짧게 봤을 때는 로보로보에 한 표를 더 던져주고 싶습니다. 네, 일단 네 번째 대결 종료가 됐습니다. 둘 다 너무 좋지만 우리가 현 시점에서 하나를 굳이 뽑자면 일단 로보라고 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로봇주들 내에서는 좀 덜 오른 편입니다. 덜 올랐기 때문에 그래도 먹을 폭이 있다라고 하면서 로보를 선택하셨는데요. 로보에 대해서도 이 종목에 대한 전략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대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의료기기 관련주 들고 왔는데 네. 비올 vs DR텍 둘 중에서는 둘이 상업 영위가 달라요. 네. 많이 다른데 뭐를 선택하실 건가요? 의료기기 애들이 오늘 또 말씀드린 로봇처럼 네. 같이 좀 무전을 지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특히 의료 AI 관련 애들 루닛이 대장이라고 말씀드린 루닛이 오늘 한 10% 이상 빠지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대장이 빠지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의료기기, 의료 AI 다 빠지고 있는데 그 와중에 오늘 또 DR텍이 오. 고개를 좀 들더라고요. 우리 공략주님께서 당근 DR텍 아닌가요? 라고 했는데 당근 DR텍인가요? 당근 DR텍입니다. 근데 DR텍이 할 말이 너무 많은 이유가 네. 뽑아왔지만 배가 너무 아파요. 왜냐면 제가 올해 2월 달에 네. 1월 달, 3월 달에 오늘 DR텍을 본격적으로 전문가님 배 아프게 하는 노란 방송인가요? 톡방에서 1,600원대에 아. 1,600원에 진입을 했었어요. 1,600원대, 1,680원인가 제 기억하기로는 네. 진입을 했었습니다. DR텍. 근데 오늘 보니까 7,000원을 넘겼더라고요. 1,600원대 7,000원을 오. 네. 1월 달, 3월 달에 두 번이나 먹고 나왔거든요. 네. 일단 10%대 그때 먹고 나왔었는데 기억하고 있는데 오늘 그래서 노란톡방에 한 분이 그냥 중장기적으로 묻어놨으면 그러니까 좋지 않았냐. 기록으로 봤으면 네, 정말 좋았을. 근데 저도 뭐 변명을 하자면 네. 노란톡방에서 눌러주면 다시 잡을 거야라고 얘기를 했었고 실질적으로 4월 달에 또 강하게 눌러서 2,000원 이하에 내려왔었습니다. 네. 놓친 거죠. 그 당시에 또 이거만 해도 살 게 많았거든요. 그 당시에 다른 너무 테마가 당당하신데요. 그 당시에 다른 테마가 또 움직였었고 네. 저는 또 불나방처럼은 아니지만 네네네. 그 섹터의 움직임을 또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 당시 DR텍이 좀 더 쉬어가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놓쳤습니다. 그리고 DR텍뿐만 아니라 그때 뭐 레이라든지 같이 비올도 그쵸? 의료기기에 저는 항상 관심이 좀 많았었는데 한꺼번에 같이 놓쳤었어요. 최근 들어서 너무 올라가는 게 배가 아프지만 DR텍이 주가 상황 보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비올이나 DR텍 모두 이제 내수 쪽이 아니라 거의 이제 수출 쪽으로 비중이 굉장히 좀 크고 매출 상승폭이 비올도 마찬가지지만 DR텍도 계속 커질 건데 올해는 비올이 매출과 영업이익 상승폭 훨씬 더 좋습니다. 네, 왜냐면 그 피부 미용 쪽 이제 조주파라고 하잖아요. 그 관련해서 굉장히 좀 매출과 영업이익률도 50%가 넘어갈 정도로 네. 올해 비올이 너무 좋았지만 저는 내년을 생각하면 DR텍 만만치 않을 거다. 우리가 내년까지 근데 그러면 네. 지금 전문가님께서는 내년까지 보면 너무 좋을 거다라고 했는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는 걸까요? 지금은 절대 매수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비올도 눌러주면 제가 지금 일단 그 BR텍은 DR텍 원탑이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차트를 한번 띄워왔는데 네. 지금 7,000원까지 올랐잖아요. 네. 제가 1,600원대 진입해서 7,000원까지 올라서 배가 아프다 얘기하는 건 아니고 네. 물론 뭐 2,000원 이하로 누르는 거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저는 한 4,000원대 초반대 정도 지금 제가 원하는 구간은 한 4,000, 한 3,400원 구간대거든요. 빨간 선으로 제가 그어들었는데 이 구간까지는 한번 내려오거나 아니면 5,000원대 여기 지지 최근에 이제 저점이 5,000원대더라고요. 네. 5,000원대를 한번 깨고 내려온다면 분할로 매수는 가능하지만 7,000원 부근에 잡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고요. 비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상승폭이 워낙 컸다 보니까 네. 아무리 뭐 내년에 더 좋을 것이라고 하지만 CPI 발표 끝나고 이제
9월달 FOMC 겪고 10월달에 저는 장이 한번 또 주춤할 거라고 보고 있다 보니까 네. 진입을 하더라도 올 한 11월 이후로 좀 여유 있게 잡으셨으면 좋겠고 물론 저점에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꽃놀이패잖아요. 비중을 좀 축소하고 5,000원 깨지면 5,000원 이탈되면 그냥 다 청산해버리거나 아니면 종고점 7,500원 뚫고 앞자리가 10,000원대로 바뀔 때까지도 지켜보셔도 괜찮은데 지금 신규 진입은 저는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1도 없어요. 일단 그래서 공략주님께서 DR택은 원탑 종목에서 제외겠네요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도 제외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마무리 대결 5번째 대결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의료기기 관련주인 비올 vs DR택 둘 중에서는 DR택을 선택하셨습니다. 지금 DR택 빨간불 켜내고 있죠. 하지만 현 시점에서 우리가 좀 잡기 어렵기 때문에 여전히 지켜봐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10종목 저희가 대결했습니다. 이 10종목 가운데 우리 전문가님의 딱 원탑 종목 한 가지 있거든요. 과연 이 원탑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는 어떻게 될지 잠시 후에 바로 만나보시죠. 네, 금일 원픽 이전, 원픽 종목 전에 자율주행 섹터 오늘 좀 상승이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 관련 이유 한번 체크를 좀 해볼 텐데요. 모건 스탠리 쪽에서 이제 테슬라 AI 주행 모델을 적용할 슈퍼컴퓨팅 기술 도조 가치를 매우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5천억 달러면 한 600조가 넘는데 과연 이 슈퍼컴퓨팅 도조 기술이 삼성전자의 가치를 과연 넘어설 수 있느냐라는 건 저는 사실 의문이고요. AI 기반 자율주행 전망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 카메라 모듈, 라이다 뭐 이런 종목들이 오늘 급등이 나왔고 아까 제가 방송에서 언급드린 피런티아고는 상한가 찍고 빠질 정도로 오늘 자율주행 카메라 모듈 관련 종목들 전부 다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도조가 테슬라 자율주행 로보택시 도입에 대한 가속화도 앞당기고 있는 만큼 아마 다음 섹터는 로보택시 또는 UAM 쪽이 또 한번 바람이 불지 않을까 힌트를 드리는 거예요. 이번 주 로보택시나 내일 정도는 또 UAM 도심항공 쪽으로 눈여겨 보시는 것도 한 가지 좀 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원픽 종목 좀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 네, 원탑 종목 도대체 어떤 종목일까요? 네, 에이테크 솔루션입니다. 예전에도 제가 몇 번 그 노란톡방에서 추천을 좀 드린 적이 있고 많이 올라왔지만 한 번 더 진입하는 이유가 원래는 자동차, 정보통신, 금융 제조업체예요. 사실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자율주행과 본업은 전혀 상관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자율주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출을 올리는 게 지금은 0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8년 자율주행 핵심 부품이 라이다 부품 개발 국책 과정에 선정이 돼서 지금도 개발 중이고 5년이나 지금 개발을 했으면 이제는 뭔가 나올 때가 됐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삼성전자가 지분을 15% 2대 주주입니다. 삼성전자가 앞으로 해나갈 삼성 계열사 쪽에서 해나갈 로봇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특히 자율주행 관련 칩 관련해서도 충분히 부각을 또 받을 수 있고 연관관계가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애들 중에서는 가장 덜 올랐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삼성 SDI에서 엠노 이런 종목들은 저점 대비해서 5배에서 10배가 올랐거든요. 근데 오른 게 아직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충분히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지분이 매력적으로 좀 다가올 것 같고요. 로봇 자동화 솔루션, 라이다 장착이 필수적입니다. 이 자율주행 차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자율주행 로봇도 나올 부분이라 로봇 자동화에서는 라이다 장착이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같은 경우야 레이더도 있고 카메라 모듈도 있지만 로봇은 라이다가 이렇게 필수적이다 보니까 삼성 로봇, 삼성의 휴머노이 로봇이라 이제 웨어러블 그럼 로봇뿐만 로봇이 아니라 또다시 튄다면 이것도 네. 부각을 받아서 상승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그냥 로봇이 아니라 삼성에서 자율주행 로봇이라는 이 헤드라인 뉴스가 나온다면 당연히 따라서 올라갈 동반 수밖에는 강세를 보일 없다.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 로봇 이슈는 어차피 계속 나올 거고 네. 자율주행 이슈도 계속 나올 거라 스쳐도 뭐 두 가지 섹터 중 스쳐도 그래도 1루타 이상은 나온다. 그리고 제대로 맞으면 홈런까지도 가능하다. 그래서 오늘 원탑을 에이테크 솔루션으로 뽑아왔습니다. 사실 오늘 장에서 로봇 관련주들의 흐름이 좀 매물 출회로 인해서 좀 네. 하락폭을 키우면서 마감을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2시 46분 기점으로 이 로봇 관련주들 내에서 좀 하락하는 종목의 개수가 더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현 시점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락할 때 오히려 더 매수 타이밍을 잡아봐야 될까요? 쉬어간다면 하루 이틀 더 쉬어갈 수 있고요. 어. 아니면 정말 다른 섹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가 들고 일어선다면 한두 달도 쉬어갈 수 있어요. 네, 그래도 끼케야 3개월 안에는 분기라고 하죠. 순환매 어차피 돌아옵니다. 로봇은 돌아올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대기업 쪽에서 계속 로봇에 대한 본격적인 투자 그리고 정책에서 밀어주다 보니까 그렇죠. 뉴스에서 내보낼 게 없어요. 2차 전지 그동안 너무 많이 뜨거웠고 HB 관련해서 반도체 섹터도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근데 로봇이 새로 부각된 지 이제 아까 말했던 고작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천하로 끝날 섹터는 절대 아니다. 그리고 에이테크 솔루션이 차트만 보더라도 이 박스권을 너무 예쁘게 그려줬어요. 저희 AI 차트 그 보스에서도 한 1,500원 이하로 손절가를 잡고 있지만 저는 손절가를 한 9,800원 정도 잡아도 괜찮을 것 같고요. 오늘 아마 11,900원, 12,000원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1차 익절가 이하로 내려왔을 때 저는 11,000원 부근이면 본격적으로 모아가셔도 괜찮다. 11,000원 전후로 11,000원 부근에서 1차 매수를 진입을 할 거고요. 10,000원 부근 내려오면 2차 매수를 할지 시장 보고 판단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락장에서는 손절을 할 수밖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수가 계속 내려오고 2,500개 종목 중에 올라가는 종목이 100개, 200개밖에 안 되는데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당일 개별 이슈가 없다면 올라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시장에 따라서 1차 매수 이후로 2차 매수를 할지 손절을 짧게 잡을지 결정을 해야 되고요. 중요한 부분은 1차 매수는 11,000원 부근에서 1차 매수해서 2차에서 3차 익절가 여기 14,000원 부근까지는 다시 한번 강하게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보유하고 계신 종목은 제가 말씀드린 부분 요 손절가 짚어주시고 노란 톡방에서 제가 진입 사인은 11,000원 부근 오면 드릴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진입 사인을 안 드리면 시장이 받쳐주질 않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원탑은 에이테크 솔루션이 됐습니다. 자율주행 관련주로 엮일 수 있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점 대비해서 오른 게 거의 없고 또 박스권 굉장히 예쁘게 그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님께서 이 종목 유망하게 본다라고 했는데 나도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전략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